이례적으로 금요일에 미국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면밀히 주시하는 경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이후 첫 월간 급여 보고서였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사회가 2022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일자리 데이터의 전체 연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다른 경제 데이터가 냉각 경제를 가리키지만 노동시장은 현저하게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숙고하기 위해 긴 주말을 보냈으며 헤드라인 번호에 대한 전형적인 직감적인 반응을 생각할 것입니다. 발생한 일 미국 경제는 3월에 23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비록 그 속도가 이전 달보다 느리긴 했지만 고용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5%입니다. 임금은 전월 대비요. 3%,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차비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로 떨어졌습니다. RSM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세프 루셀라스는 이는 연준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및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믿는 것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메모에서 썼습니다. 그는 임금 데이터는 임금 가격 스파이럴의 위험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사회가 전략적이고 중단할 수 있는 공간을 단기적으로 만들 것임을 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고 덧붙였습니다. 3월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의 다음 정책 회의와 5월 초 발표 전 마지막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지만 급격하거나 현저하지는 않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는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둔화는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요. 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의 보고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애드바이저즈의 소속 투자 전략가인 마이컬 거론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비포 더 벨 월요일 이 보고서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마이클 아론 저는 이것이 지난주 초노동 통계의 약화와 모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좋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경제가 여전히 상당히 좋은 상태임을 치사합니다. 금요일에 10년 만기 재무부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느린 일자리 증가와 경제적 타격이 없는 약한 노동시장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인 부문, 즉 산업, 재료, 에너지 회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 및 통신 서비스 부문과 같은 성장주에 부담이 됩니다.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의료 및 유틸리티와 같은 고전적인 필수 요소에 방어적으로 위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기술회사들이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엽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건물이에요. 어떤 단일 데이터 포인트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이 보고서가 주식시장에 더 광범위한 참여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보고서에서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금리에 민감한 부분, 즉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가장 먼저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자리 보고서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격을 갖춘 숙련 노동자의 부족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분야에서 지속적인 고용 강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보고서가 긴장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둔화되거나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의 끈적끈적한 부분이 계속해서 임금 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 CPI 보고서를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돼. 접니다. 그리고 PPI 보고서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사회는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준은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졌던 2020년 2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0%에서 5%로 인상한 후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일자리 감소를 겪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오늘날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연준은 노동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그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취약성을 야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